조그마한 텃밭이나 주말농장, 심지어 정원에 가꾸는 정원수나 화분에 줄 비료가 필요해서 비료상에 가보면 셀 수 없을 만큼 비료 종류가 많습니다. 저도 처음은 그랬고 비료를 처음 찾는 사람은 판매하는 분들께 물었습니다. 비료 한 포 사려면 뭘 사면 되는가? 그럼 판매하는 분은 더 묻지 않고 복합 비료 한 포를 꺼내줍니다. 복합 비료를 주는 건 맞지만 복합 비료도 나름입니다. 가급적 내가 가꾸는 것에 적합한지는 따지고 받아와야 합니다. 비료를 써본 분은 복합 비료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처음 쓰는 분은 복합이란 말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. 복합이라는 뜻은 둘 이상이 합쳐진 것을 말하는데 비료에서는 3요소, 즉 NPK 중 2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. 그것과 구별되는 비료가 단용 비료입니다. 단용 비료란 NPK 중 한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말합니다. 요소는 다른 다량 요소나 미량 요소도 없이 순수하게 질소만 들어있지만 유황가리 고토는 황성분과 가리 그리고 고토 그 밖의 다른 미량 성분도 들어있지만 NPK 중에는 가리 한 가지만 들어있으니 가리질 단용 비료입니다. 복합 비료도 종류도 그에 따른 특성도 다르니 또 1종, 2종, 3종, 4종 또 그 밖의 이름도 생소한 복합 비료들이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복합 비료, 즉 복비하면 2종 복합 비료를 일컫습니다. 당연히 2종 복합 비료도 그 개념에서 보듯이 섞는 성분에 따라 수없는 종류가 있습니다.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특정 작물에 맞추어 배합한 작물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. 작물 전용 비료는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은 고추, 감자, 고구마, 양파 등 다양하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재배 면적이 많은 작물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. 비료 회사들도 상품을 팔아 이윤을 얻기 위한 회사이니 판매가 많은 것부터 제품화할 것입니다. 만일 우리 텃밭에 고추면 고추, 감자면 감자, 마늘이나 양파만 재배한다면 그 전용 복합 비료를 구하면 써도 되겠죠.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. 밭을 만들 때 뿌리는 비료를 밑비료라고 합니다. 좁게는 화학비료, 즉 무기질 비료만 지칭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는 퇴비나 유박 등 유기질 비료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. 어쨌거나 밑비료 주고 밭 만들어 거기에 작물 심으면 그 작물 수확할 때까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. 저도 처음에는 그 밑비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였던 때도 있습니다. 화학비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비료의 효과가 빠른 속효성입니다. 비효가 빠른 만큼 비효가 떨어진 것도 빠릅니다. 이건 비료 성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. 비료 중의 비료로 갈 수 있는 질소 성분이 가장 빨리 사라지고 다음이 칼리입니다. 3요소 중 인사는 효과도 느리고 사라짐도 느립니다.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? 위에 멀칭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나마 늦게 사라지나 작물이 흡수하고 비에 쉽게 내려가고 하여 20-30일이면 사라집니다. 그럼 먹을 것이 없으면 보충해 주는 것이 식물이나 사람이 나갔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작물이 자라는 순간에도 비료를 추가로 더 줘야겠죠. 그걸 우비료, 웃거름, 덧거름이라고 부릅니다. 이 우비료에 대해서는 나머지 복합 비료를 소개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. 보통 텃밭에서는 어느 한 작물만 심는 경우보다 여러가지 작물을 조금씩 심어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이럴 때는 어느 작물이나 줄 수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. 앞에서 말한 바로 비료상 주인이 내놓는 복합 비료입니다. 왼쪽부터 3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. 10중 8구 맨 왼쪽 20일 복비료를 줄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. 이 비료가 20일 복비료라고 불리는 이유는 NPK 중 가장 중심되는 질소가 21% 들어있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. 원래는 수도작, 즉 벼농사용 비료인데 밭채소, 심지어 과수에까지 널리 쓰이는 비료입니다. 이것 쓰면 만능이냐? 그거는 라면 스프를 만능 소스로 쓸 때와 똑같습니다. 21, 17, 17 비료는 건물이 커야 광합성도 할 수 있으니 일단 질소 성분이 더 많고 인산도, 가리도 비교적 많이 들어있어 논농사이든 밭농사이든 폭넓게 쓰이는 비료입니다.
그렇지만 잎채소 농사에는 인산과 가리가 그만큼 필요 없어 비료 낭비에다가 남아있는 비료 성분이 토양에 누적되니 토양까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. 그보다는 인산과 가리가 적게 들어있는 21대 11대 12 같은 왼쪽 두 번째 비료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. 비록 복합 비료로 NPK가 다 들어있어도 작물에 따라 그 성분비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비료상이 주는 비료 보지도 않고 사오지 말고 꼭 질소, 인산, 가리 비율이 내가 키우는 주작물에 맞는 것을 사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 아직 비료에 대한 상식이 없는 데에 할 수 있으나 우선 질소는 잎, 인산은 꽃과 열매, 가리는 열매 비대에 도움을 준다는 것만 알고 고르십시오. 작물이 다양하니 이 복합 비료도 이처럼 성분비를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복합 비료가 있습니다. 따라서 비료 한 포를 사오더라도 비료 공부는 꼭 필요하겠죠. 파워이니 조언이니 비료림에 혹해서 비료를 사지 말고 비료 성분표를 보고 비료를 사십시오. 어떤 복비는 NPK 비율이 12대 6대 6인 비료도 있습니다. 21 복비보다는 함량이 반도 덜 되는데 이럴 때는 가격을 따져서 구입해야 합니다. 가리가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인 경우에는 함량이 적더라도 가격이 비쌀 수도 있으니 물론 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. 여하튼 이들 복합비료는 이것저것 구입하는 번거로움도 이것저것 혼합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시비는 쉽지만 그만큼 작물에게는 맞춤 비료라고 할 수는 없겠죠. 한마디로 사용에 편리하긴 합니다. 또 한 가지는 작물 심기 전 밑비료는 적합하지만 그 뒤에 사라지는 질소와 가리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. 물론 다른 비료가 없으면 남은 복합비료, 우비료로 줄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땅속에 남아있는 인산은 자꾸 누적되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일 복비 말고 또 한 포를 구비한다면 맨 오른쪽 NK 비료로 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러한 우비료로 나온 복합비료입니다. 물론 이 우비료도 초기에는 건물을 키워야 하니 질소의 비중이 높고 후기에는 열매를 키워야 하니 가리 비중이 높습니다만 텃밭 농사 하나 짓는데 그렇게 다 맞출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. 정리하면 비료를 한 포를 구입할 때 첫째, 한 가지 작물만 키운다면 그 전용 비료를 구입하고 둘째, 갖가지 작물을 심었다면 21 복비나 비슷한 원예용 비료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. 웁비료로도 남은 복합 비료를 주면 되겠으나 땅속에 인산이 누적되니 이걸 막게 주려면 NK 비료 한 포 더 갖추면 되겠습니다. 21 복비나 그 비슷한 원예용 복비는 대부분 수용성이니 관조나 심지어 연면시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21 복비로 예를 든다면 질소는 17% 전량이 수용성, 즉 물에 녹고 인산이 12% 중 70%가 물에 녹고 가리는 연마가리이니 모두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. 복합 비료라고 다 이렇지는 않으니 NPK 함량은 물론 그 밖 다른 성분이 더 있는지 또 관조나 연면 시비로 사용하려면 수용성 정도도 따져서 구입해야 합니다.